당진의 어린이 야간 응급실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민들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낮은 진료비로 소아 청소년과가 위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응급실 설치가 가능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태형 충남지사가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 등에게 넘기고 핵심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충남도가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인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일반 도로에서 2시간 만에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 출신 인사들과 공직자들의 기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녀가 밤에 갑자기 아픈데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죠.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당진 지역의 부모님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걱정을 좀 덜게 됐습니다. 최근 어린이 야간 응급실이 생겨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종합병원 응급실.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이곳에 어린이 전용 병상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입니다. 응급실엔 성인과 분리된 별도의 소아 진료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2명이 배치돼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일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치료도 가능하고 심야 시간 따로 약국을 찾지 않아도 약을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서산이나 천안 등 다른 지역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입니다. 온라인 공간엔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토로하면서 센터가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도 예상보다 많은 하루 평균 30명 정도에 이릅니다. 진료도 다른 소아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되는 편이었고 처치도 바로바로 해주고 약도 바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흐름과 낮은 진료비 등으로 폐과가 잇따르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당진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도 의료진을 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당진시가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따낸 예산에 10일을 추가로 보태면서 6개월 만에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병원도 비응급 환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을 받지 않는 등 수익성보단 공공성을 택했습니다.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시와 고민 끝에 저희가 응급관리료라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대략 한 6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면제 혜택을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소멸 가속화와 맞물려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의료 환경. 당진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위임하고 핵심 현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충남지사의 결재권을 부지사 등에게 넘겨 간부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김 지사는 핵심 현안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45%를 위임하고 올해 중점관리 대상인 도정과제 100개도 난이도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이 맡게 됩니다. 충남도는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대낮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25곳에서 음주 단속을 한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가운데 2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 출신 기업인이자 홍동면 명예 면장직을 맡고 있는 노석순 씨는 직접 홍성군청을 방문해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앞서 역시 기업인인 노 씨의 친동생 노종세 씨도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이용록 군수를 비롯한 홍성군청 직원들도 성금 3,900여만 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고암 이응로 미술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군은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미술대회 관련 예산은 이재민 주거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전액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차지계. 앞선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그랬고 지난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16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참사였습니다. 앞선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탓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헬기 대다수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 인력도 전국적으로 보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해양경찰서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네,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에 이미희 예방지도계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예방지도계장 이미희입니다. 예, 계장님 먼저 이번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약 11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름이나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과 5만 톤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태안해양경찰서 관내 대산항에는 대규모 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점검에서는 원유 부위를 통해 기름 이송 작업을 할 때 비상밸브 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작업 종료 후에는 송유관 내 기름을 비우는 플러싱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점검을 통한 향후 시설 관리나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바다가 더 안전하고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해양경찰서에서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안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이미희 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내용을 공개한 뒤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등을 진행합니다.
또 호수공원 필요성과 최종 대상지 선정 절차,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설명할 계획인데요. 호수공원 조성은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여행지로 당진 바다를 추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가는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출연한 한 영상에서 자신의 여행 취향을 소개하며 추천하고 싶은 곳으로 당진 외목마을과 난지섬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앨범 작업도 당진에서 사흘간 머무르며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외목마을은 해돋이와 해넘이로 유명세를 얻고 있고 난지섬은 길게 뻗은 백사장과 캠핑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태안 인근 바다에서 해삼과 전복을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태안 해경은 15일 무허가 잠수 기조업으로 해삼과 전복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모터보트에 잠수 장비와 잠수복 등을 싣고 해삼과 전복 등 약 6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업은 해양정원의 고갈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부숙토 살포 등 환경 관련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서산에서는 지난 2월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악취가 나는 부숙토가 대량으로 살포됐으며 A지구에서는 신고 없이 농경지에 무단으로 퇴비가 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을 운영하고 천수만 A, B지구 출입로에 CCTV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